네, 안녕하세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이란 모토로 활동하고 있는 과학 유튜버 과학드림입니다. 오늘은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두 전문가분을 모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잘 느껴지지도 않지만 생활 주변에서 여러 방사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전문가분과 함께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 김경호입니다. 저는 생활방사선 평가실에서 방사능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원영 주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제 생활 주변 방사선이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나요? 네,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저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까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어떤가요? 요거 주렁주렁하게 좀 차고 계시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요. 요거는 이제 음이온이 나와서. 음이온이요? 네네네. 안 되는데 음이온 음이온이라고요? 왜죠? 음이온 몸에 좋지 않나요? 안 되는데. 음이온 광고 제품에는 모나자이트라고 불리는 방사성 물질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방사선 물질이요? 네. 빼야겠다. 네. 만약 정말 그렇다면은 이 팔찌는 한마디로 말해서 방사능 팔찌라는 이야기죠. 제가 이거 잘못 찾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게 오늘 주제는 사실은 이 팔찌와 관련된, 즉 예를 들면 우리 생활 주변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중에 이 방사선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물건들에 대한 안전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자,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제가 듣기에는 비에서도 자연 방사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토양이나 뭐 암석에서도 나오고, 뭐 심지어 과일 중에 바나나에서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생활 주변에 그렇게 방사선이 많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방사선은 우리 일상생활 어디에서든 접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탄생할 때부터 항상 존재해온 우주에서 나오는 우주 방사선도 있고요. 토양이나 암석에서 발생하는 지각 방사선과 같은 자연 방사선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나자이트라는 원료 물질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자연 방사선은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약 3mS가량 노출되고 있습니다. 3mS요? 네, 맞습니다. 이미 일상생활에서 이미 우리가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고 있었네요. 아까 제가 끼고 나온 팔찌 있잖아요. 이 음이온이나 뭐 게르마늄 팔찌. 이런 것들은 방사선이 나오는 물질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몸에 좋다고 광고가 되거나 마케팅이 되거나 그런 거죠? 그게 진짜 실제로 방사선이 나온다면 우리 몸에는 이제 당연히 해로울 것이고요. 안전기준 이상으로 방사선이 나오는 물질에 대해서는 이제 제품이 이제 판매를 해서는 안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그런 제품을 우리가 구매를 하거나 살 수 있다면 그건 그저 이제 액세서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게 이제 가짜라는 거네요? 뭐 진짜라면 몸에 해로운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이런 신체에 접촉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방사선이 나오는 원료물질 자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요? 네. 그러면은 그 방사선이 나오는 생활 그 용품 중에서 어떤 국민들이 알만한 이슈가 됐던 그런 상품들이 있을까요? 혹시 2012년도 예전이긴 한데요. 대형마트 접시꽂이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 기억은 안 나는데 2012년이면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어떤 사건이었어요? 접시꽂이의 마트에서 진열이 되어 있었고 그게 이제 발견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분석하고 이제 조치한 사례인데요. 네, 그런 것도 다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에 해당됩니다. 네, 신체에 닿는 목걸이나 팔찌뿐만 아니라 일반 제품들도 다 관리의 대상이 되는데요. 당시에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일반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방사성 물질이 제조 과정에서 섞여 들어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들어가서는 안 될 물질이 들어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이 사건이?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해외에서 방사성 오염 물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공항만에 매년 방사선 감시 설치를 늘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방사성 물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다만 걱정은 하실 필요 없는 게 이제 그때 당시에 접시꽂이를 취급하고 사용하는 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예상 피폭 선량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연간 전신 1mm 시버트라는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 접시꽂이를 사용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예상 최대 피폭 선량은 0.114 밀리 시버트 정도로 한 10분의 1 정도? 엄청 예, 적은 굉장히 수치네요. 낮은 수치였습니다. 아, 네,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아까도 그렇고 밀리시버트 단위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언론에서 보면은 그 뭐 비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는데 몇 베크렐이라는 단위를 쓰기도 해요. 근데 아까 밀리시버트랑 이 베크렐의 차이가 뭐가 있는 거예요? 네. 베큐렐은 방사성 물질로부터 방사선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방사능 강도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시버트는 방사선으로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베큐렐 수치여도 인체에 받는 영향의 정도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도 이 밀리시버트랑 베크렐이라는 이제 단위를 이제 정확히 구분해서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지금 이런 단위도 그렇지만 다양한 생활 방사선과 관련된 정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시민분들이 사실은 그런 정보들을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거든요. 혹시 이런 정보들이 게재되어 있는 뭐 웹사이트라든가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센터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 사이트 내에 생활 방사선 정보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는 방사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법령이나 규제 해석 등 다양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센터. 거기에 내 생활 주변 방사선 네. 정보 서비스. 네.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뭐 단위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제품 규제, 안전 마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속 방사선, 생활 방사선 이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방사선이 있고 방사능이 있고 또 방사성이 있어요. 이 세 개의 차이를 한번 이렇게 잘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빛, 이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능자는 말 그대로 이 방사선이 내뿜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방사성 물질은 이런 능력을 지닌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이제 저희가 만약에 손전등을 들고 있을 때 전구에서 나오는 빛을 이제 방사선, 그리고 이 전구의 밝기를 방사능. 밝기는 방사능. 네, 그리고 이런 전구를 방사성 물질로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비유 진짜, 이거 비유 써먹어도 돼요? 저 나중에 컨텐츠 만들 때? 우와, 이런 비유는 제가 사실은 여러 설명을 들어봤지만 너무 적절했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분 덕분에 이제 생활 주변 방사선에 대한 걱정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나오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오늘 출연에 대해서? 이런 촬영이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제대로 답변이 됐는지 너무 잘 됐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이해가 되셨다면 너무나 다행이고요. 네, 네. 다음번에 이런 또 자리가 있으면 불러주시면은 좀 더 많이 공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나와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하고 도망가시면 안 돼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저희 딸이 키즈 모델로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촬영장을 많이 따라다녀 봤었는데요. 이제 네네. 한 걸음 뒤에서만 보는 부모로 보다가 네네. 실제 촬영을 해보니까 와, 이게 엄청 힘든 일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책임감을 느끼며 엄마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습니다. 딸한테 오늘 맛있는 거 사주셔야겠어요. 네. 미안하네요. 그동안. 두 전문가분과 함께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을 가지게 됐고요. 아마 덕분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생활주변 방사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저 역시 이 일상과 밀접한 이 생활주변 방사선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촬영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좋고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드림과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